지금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법 체류자를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 거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민자 추방에 분노하고 있고요. 그들과 연대하고 있거든요. 왜 미국인들이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걸까요? 미국은 왜 이민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바게트의 6월 ETF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는 매월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점검하고 다음 달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바게트의 투자 리포트에서는 저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핵심 전략과 전체적인 자산 배분 현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요 경제 이슈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투자 전략을 아주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종목 비중, 적립식 투자 원칙, 그리고 세금 최적화 테크닉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6월 리포트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ETF 투자 꿀팁과 매수 알림, 그리고 월간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은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에게 이민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복잡한 실타래를 미국의 역사, 경제, 그리고 일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얼굴,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의 탄생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출발부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1607년 제임스타운 정착부터 19세기 말 아일랜드 대기근, 독일 혁명 실패, 동유럽의 박해를 피해서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미국 인구 3억 명 중에 1억 명 이상이 이민자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에게 이민자는 그냥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령헌법 1조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이게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온 이민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억압받는 인류를 위한 피난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 게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양한 이민자들이 만드는 문화가 미국 사회를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는 바로 나라는 정체성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독립전쟁부터가 바로 이민자들이 싸워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또 현대 미국의 기틀을 다진 남북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북군 병력의 5명 중 1명이 전쟁 중에 갓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의 이민자는 나라를 지켜낸 주역이고요.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를 폭넓게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된 거예요.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아메리카 드림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요. 그 중에서 특히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마침내 미국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용광로 자체가 세계 최강 미국을 만들어낸 힘이 된 거죠. 그 결과 2023년에 미국 인구 7명 중에 1명은 외국 태생일 정도로요. 이민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DNA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없다면 당장 병원, 요양시설, 농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농업 노동자의 70%, 집을 짓는 건설 노동자의 23%, 의사의 27.5%, 간호사의 38.2%가 바로 이민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의 이민자가 미국 GDP에 기여하는 게 향후 10년간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수치고요. 이들이 내는 세금도 연간 6,500억 달러나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불법 체류자가 세금을 낸다고
싶을 텐데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과 비슷한 게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이 번호가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세금 납부를 위한 ITIN이라는 별도의 세금 납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ITIN이라는 건요, 불법 체류자라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걸 발급받는다고 해서 합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걸 발급받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이 정보는 이민 단속 국가는 철저히 분리돼서 관리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ITIN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운전 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학교에 등록, 심지어 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기 때문에요.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ITIN을 발급받아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연간 900억 달러, 약 12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회보장 번호가 없다 보니까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서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의 핵심 기여자가 된 겁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큰 장점이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말처럼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재능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남아공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미국에서 집투라는 첫 회사 창업을 했을 때 이미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불법 체류자가 창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면 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논리만으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미국 성인 4명 중에 1명은 최근에 이민 온 친구나 친척이 있고요. 미국 시민의 8%는 이민자를 부모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건 내 친구, 내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우리 아이의 학교 친구, 매일 가던 식당의 주인이 사라지는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시위가 벌어지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에게 가장 친화적인 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방 이민 당국이 요청을 해도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이민 신분을 직접 조사하는 걸 거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인구 조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구의 33.4%가 외국 태생의 이민자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인간관계가 더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민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로 인해서 원래 외국 것이었던 핫도그, 햄버거, 재즈 음악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더 발전시키면서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국 문화가 되고 있죠. 물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를 해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반감도 존재하거든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이제는 스스로 미국 본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민자들이 특히 그런데요. 미국이 비록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민 2세대, 3세대 그걸 넘어가는 후손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은 완전한 미국인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데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공짜로 이용한다라는 불만을 갖는 거죠.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53%가 이민이 미국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81%는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동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런 편견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영어를 빠르게 배우고 교육 수준도 높고 심지어 범죄율은 미국 태생 주민들보다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이민자를 반대하는 주장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민자 증가로 인해서 2034년까지 실질 GDP가 약 2% 증가할 걸로 내다봤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민 급증이 고용시장과 소비 호황에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미국이 2100년까지도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GDP가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2100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건 미국의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를 계속 늘리면서 미국의 GDP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의 91%는 55세 미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기여하는 세대거든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이민자에 반대하는 여론은 실증적인 통계보다는 추상적인 감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가 많은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국인들이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내 삶의 터전과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경제적 인식,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생이별이 되는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인도주의적 가치가 병합된 거죠. 결국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위는 불법이라는 단어 뒤에 이상과 현실이라는 복잡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사례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일찍 민족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서 여전히 단일 민족,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된 거죠.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그 복잡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될 이민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스는 언제나 혼란을 주지만 흐름 속에는 해답이 있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바로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입니다. ETF는 개별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이슈에 의존하는 대신 분산과 꾸준함으로 중심을 잡는 전략, 그게 ETF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ETF 투자 클럽에서는 매일 시장을 읽는 ETF 투자 일지, 가장 빠른 머니바게트의 실전 투자 알림, 월간 포트폴리오 가이드와 실시간 라이브 수업, 그리고 ETF의 전략을 깊이 있게 풀어낸 리포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ETF 투자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투자 클럽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바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